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뒤에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재미난 주식 파생상품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한밤주제백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을 하시거나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주식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매일 나눠드리는 실시간 링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점들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릴 거고요.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VOD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번 주 한 주 동안 흔들리는 장이었지만요.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는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났고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았는데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뭐 이번 주가 저희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이상하게 지수는 딱히 안 좋았는데 우리 종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좀 해피하게 있지 않았나.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저희가 급격하게 차량 경량화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을 했어요. 한 2, 3주 네. 전부터. 그래서 그렇게 전환했던 종목들을 좀 빠르게 전환했던 게 좀 유효하지 않았나. 그게 좀 잘 적중을 해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종목 수익률이 상당히 너무 좋아서 네. 요즘은 그냥 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노란통 메시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종목, 제가 네. 주구장창 2년째 지금 들고 있는 HLB. HLB가 이제 거의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네. 지금 HLB 같은 경우를 저 언제 도대체 매도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HLB를 혹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유 중이시라면 HLB 얘기를 좀 잠깐 드리자면 HLB는 이거 못 팔겠어요. 이게 팔려고만 하면 반등해요. HLB의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게 좀비라고. 네. 좀비 죽지 않는다. 네. 절대.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아요. 계속 밀리지. 이날 진짜 위험했어요. 매도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 제가 65,500원 9월 9일날 65,500원을 지키면 끝까지 보십시다 했는데 65,500원을 지켰어요. 지키면서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주 또 기대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요 이제는 수익률이 그 세 자리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까지 한번 우리도 간만에 또 한번 세 자리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하면서 계속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이번 주 코스피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코스피가 네. 상당히 안 좋았는데 코스피가 안 좋았던 이유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간 것도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좀 세게 밀려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밀렸는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란톡 메신저에서 질문이 많았어요. 지금 좀 이따 노란톡 메신저 보시긴 할 텐데 그때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네이버나 카카오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로 계속해서 하루 만에 10% 넘는 급락을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노란톡 주요 메신저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노란톡 메신저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마음껏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요 메신저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노란톡 메신저 오늘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카카오 네이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한 번에 그냥 볼게요. 자,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유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보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카카오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카카오가 안 되는 이유 해가지고 제가 자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카카오를 누가 사겠냐. 자회사를 사지. 그렇죠. 아니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뭐였습니까? 좋은 자회사들이 많이 있다 라는 기대감이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LG화학을 매수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순수화학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죠. LG화학 안에 있는 LG생명과학 때문에 매수하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분사를 했잖아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만약 상장이 되면 여러분 LG에너지솔루션을 거래하겠어요? LG화학을 거래하겠어요?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LG화학 안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카카오를 우리가 그때 유망하게 봤던 거 이때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 4, 5, 6 막 해가지고 이때죠. 쭉 올라올 때. 이때는 우리가 뭘 봤냐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에 대한 상장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건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점이 뭐였냐면 카카오뱅크가 딱 상장하는 순간이 그 기점이었어요. 왜냐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카카오뱅크고 네. 물론 업비트도 있습니다만은 업비트 같은 경우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거의 카카오 매매의 거의 끝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굳이 카카오뱅크가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저는. 물론 카카오가 자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카카오의 식성이 무려 이거 제가 카카오 네이버 특집 해가지고 제가 이 한밤 주자배 시간에 분명히 해드렸는데 카카오가 자회사를 막 100몇 개로 늘리고 있다. 어마어마해요. 뭐 식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먹어치우고 있어요 지금. 즉 그 말은 뭐냐면 문어발식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어발식 확장하고 있는데 카카오 차트를 한번 월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예전에 정말 안 갔을 때 이때입니다. 2014년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카카오에. 카카오 열광해가지고 이제 카카오가 된다. 근데 이때 카카오가 뭘 주로 했냐면 골목 상권들을 주로 늘었어요. 택시 막 이런 거 하면서. 아,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때 이제 그 팟캐스트가 있는데 네. 그 팟캐스트가 전체 경제 팟캐스트 1위였어요. 오. 1위였는데 제가 그때 고정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목 상권에 눈독이나 들이는 카카오는 주가가 가면 말이 안 된다. 크게 가야 된다. 절대 크게 가지 않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골목 상권이나 뒤덕거리면은 이 회사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나서 카카오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지분했습니다. 지지분했다가 카카오 그때 AI부터 해서 이제 업비트, 자회사, 카카오뱅크, 핀테크 이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카카오가 또 무슨 골목상권 지금 또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카카오가 지금 뭐 어떤 거라고 했냐면 저는 불법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거요?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핀테크 시스템 중에 솔루션 중에 보험 같은 거 검색하면 내 맞춤형 보험 네. 검색하면 내 보험 검색하면 내 보험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가입할 만한 보험들이 떠요. 네. 추천해 준 거와 다름없어요. 오. 근데 카카오페이는 이거를 광고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 보험 중개업입니다. 네. 불법이에요. 오.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금감원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히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제재할 너무 늦었어요. 저는 금감원에도 참 불만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일반 주식 증권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라이센스도 없이 조금만 중개하면은 불법이라고 막 해서 잡아가더니 카카오는 대놓고 중개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카카오는 저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한계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좋아요, 다 좋은데 뭐 성장성도 좋고 충분히 괜찮다고 봐야 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내수 시장만 갖고 버티고 있는 이 카카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 내수 시장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카카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웹툰이나 이런 거 컨텐츠 쪽은 글로벌로 뚫고 있거든요. 지금 한참. 그냥 카카오도 자기들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카카오 사실 그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그렇습니다만 카카오의 그 대표 누구시 있어요. 그분이 사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예, 그 연예인분이랑 결혼하신 누구누구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결혼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댐댐이의 사람이 대표가 과연 계속 있어야 되나. 전 김범수 소장이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안 좋아요. 보기에는. 문어발식 확장도 안 좋고 물론 컨텐츠 쪽에서 계속 회사를 인수해 가면서 그렇게 쌓아가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불법인데 광고라는 명목으로 이걸 대충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안 해야 된다. 카카오페이가 정말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카카오페이 안에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거든요. 증권사를 가지고 있어요. 증권사를 인수해가지고 카카오가. 그럼 그 증권업을 가지고 하든지 보험업을 가지고 하든지 하면 돼요. 인수해가 정확하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한테 또 이런 얘기 하고 카카오뱅크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질문이 올라왔는데 카카오뱅크 손실 중입니다. 손실폭이 커지는데 가망이 햇빛짱짱님이 가망이 없을까요? 괜찮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카카오뱅크도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 카카오뱅크가요 상장하는 첫날 KB뱅크를 바로 우리나라 시총 1위가 KB뱅크인데 KB뱅크를 바로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요 고가 94,400원 찍었잖아요. 9만 원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의 KB금융지주 그다음 신한금융지주 시가총액을 합친 거하고 비슷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카카오뱅크 하나 가질래요? 우리나라 은행 전체를 가질래요? 저는 은행 전체를 가질래요. 네. 누구나 다 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고평가면 하면 안 되죠. 제가 카카오뱅크 추천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노란쪽에서 카카오뱅크 좋다고 얘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고평가예요, 고평가입니다. 이거 더 밀릴 거고요. 그래서 사실 카카오뱅크의 적정 가격 한 5만 원대 중반이면 괜찮다고 봐요, 저는. 예, 성장성까지 감안해도. 예, 그 정도 수준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카카오뱅크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이버가 오겠습니다, 네이버. 저는 사실 네이버는 좀 달라요. 네이버는 좀 다릅니다. 네이버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네이버는 아직 자회사들 중에 유능한 자회사들이 아직 상장이 아직 멀었어요. 네. 기대감이 아직 있습니다. 차라리 네이버를 하자. 네이버를 보자. 네이버가 지금 그리고 네이버는 글로벌화돼 있거든요. 지금 네이버는 사실 우리나라에 돈 버는 것보다 유럽하고 일본에서 돈 버는 게 더 많아요. 예, 유럽, 일본 라인이 다 잡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유럽과 일본도 지금 플랫폼 규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제 1번 타겟이 네이버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넘기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좀 집중하되 네이버 메타버스에 좀 집중하되 네이버 라인에 집중하되 조금 네이버는 글로벌 규제 같은 걸 좀 신경 써보자. 약간 이런 식의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은 노란톡에 이제 또 나온 것 중에 LG 애플카 이슈가 있어요. 애플카 이슈가 있는데 가보지아님께서 LG 디스플레이는 그 영향을 못 받는 걸까? 당연히 못 받죠. 애플카 하는데 LG 디스플레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가 애플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애플의 성향상
한 곳만 받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충분히 그래요. 그리고 LG가 애플카, LG전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보자님. LG전자는 전장 부품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동안 기아도 기웃거리고 뭐 포드 뭐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면서 우리 애플카 만들 건데 너네 집가 좀 도와줘 볼래 했는데 서로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냥 나 혼자 할게 그냥. 나 혼자 할게. 나 혼자 할게 하고 LG전자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 나 혼자 할게 했는데 갑자기 LG전자가 올랐어요. 네. LG전자 오늘 6%까지 올랐거든요. 6%까지 많이 올랐다고 올랐네요. 올렸거든요. 근데 LG하고 뭔 상관이냐. 애플이 나 혼자 하려면 LG가 필요해요. 아, 그래요? 나 혼자 할 거니까. LG가 제가 얘기 드리지만 LG는 차체 프레임 만드는 기술력만 있으면 사실 차 만드는 회사, 차 만들 수 있는 이미 차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장 부품은 다 LG가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터부터 시작해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LG가 오르는 겁니다. LG가 원래 LG 이노텍이 LG 애플 납품하잖아요. 네. 아이폰이랑 전부 다 네. 부품을. 그럼 LG 전자가 전장 부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도대체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장 부품을 안 하잖아요. 전장 부품을 하기 때문에 LG전자가 오른 겁니다. LG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보자님은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좀 알자. 알고 얘기하신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노란톡에서 올라왔던 내용은 주가 하락이 좀 있었던 카카오와 네이버, 또 그리고 LG전자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시황 이슈 첫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2,000명대를 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11월에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전 세계 코로나 상황도 점검을 해보고요. 관련주들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약간 상황이 좀 이상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상하게 식으로요? 꼬이고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미국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뭐 갑자기 왜 이러지?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자 보시면은 전 세계 1일 확진자 추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확진자는 좀 줄어가고 있어요. 네. 줄어가고 있는데 9월 초까지만 해도 9월 중순까지만 싹 올라왔다가 좀 다시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전 세계 확진자가 좀 줄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남미하고 인도가 확진자가 확 줄었어요. 거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네. 하도 많이 걸려서 상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다들. 그래서 저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많이 한 번씩 걸려왔어가지고. 그다음 미국은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이 백신의 유효 기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 항체가 6개월 뒤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네. 이 6개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맞아야 돼요. 부스터 샷을 한 번 더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좀 심각하게 좀 밀리고 있고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유럽도 안 좋아요. 백신을 먼저 맞았더니.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을 이제 빠르게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고 있고 추석까지 해가지고 30, 40대까지 웬만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11월까지 거의 70% 달성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그 뒤로는 우리나라 상황이 훨씬 좋을 수 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마침 좋을 때 미국이 또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미국과 영국, 유럽 국가들 이제 와서 사회적 거리를 다시 강화시킨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폭동이 날 겁니다. 아마 다 때려 부시고 막 다 난리 날 거야 아마. 그래서 차마 그거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일단 배경을 좀 알아두시고 부스터샷이 필요하구나. 변이 바이러스 백신이 분명히 다시 이번에 접종 시작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택트 관련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와 달라진 거 1번, 2번은 없어요. 빠르게 설명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진단키트 뭐 별거 없고요. 재택근무 별거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2,5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등하교 못할 줄 알았는데 등하교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하나 잡고 있었는데 못 넘을 것 같죠. 지금 상황은. 네. 일단 의외로 방어를 잘해서. 자, 그다음 제가 배달 새벽 배송 택배 포장 제지 관련주로 대형 포장을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어요. 예. 주초에는 괜찮았어요. 네. 주 후반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 약보합 네. 한 1% 마이너스 1% 약보합 정도 수준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유 중이에요. 대형 포장은. 자,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주 보겠습니다. 자, 치료제 관련주가 이제 또 이슈가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그냥 그저 그런데요. 네.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게 9월 9일 날 나온 뉴스인데 구강용 치료제. 그러니까 구강용 치료제라는 게 이제 입으로 먹는 약이죠. 약인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검토를 하겠다. 방역당국에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강용 치료제 관련주들이 뜨겠네 했는데 오늘 뜨다가 말더라고요. 다 가다가 가볼까 하다가 다시 다 앉았어요. 그냥 다 일어서려고 했다 전부 다 앉았는데 네. 신분제약 셀리버리 등은 계속 건망 유지하시면서 요거 만약에 진짜 탄력 버튼다 그러면 아마 긴급사용 승인 정도 나야 좀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1, 2, 3번 종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셀트리온도 사실 저는 노란쪽 메신저에 셀트리온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구강용 치료제도 지금 임상 일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셀트리온 가는 게 제일 나은데 나는 주식이란 건 사면은 그냥 며칠 내로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네. 수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막 20, 30%씩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주식이지 아니면 주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신분제약 셀리버리 건망하시면서 제가 타임 잡아드릴게요.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성향의 차이예요. 성향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그냥 하라고 하고 싶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백신, mRNA 백신 관련주. 자 이번 주 mRNA 백신 관련주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정책 이슈로 다 같이 우르르 갔다가 이번 주엔 좀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래 이현재 마이크로 디지털 ST팜 관심주로 계속 보자고 했는데 네. ST팜 하나 지금 현재 공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T팜은 지금도 공략 가능하니까 지금도 매수. 예. 지금 무슨 느낌 나냐면요. ST팜이 제 옛날 HLB 느낌이 나요. 예. HLB 계속 주구장창 1년 내내 네. 사야 된다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ST팜 주구장창 계속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 그 다음에 요 컨택트로 넘어가서 컨택트 쪽에 이슈가 하나 있어요. 특히 조선 쪽. 조선 쪽에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현대중공업이 공모청약으로 들어갔어요. 자,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이 있어요. 네. 무슨 느낌이냐면 LG가 있고 LG화학이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있는 느낌입니다. 즉 한국조선해양이 애매해졌어요. 정말 애매한 포지션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 쪽은 신규 상장하는데 청약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아니 노란톡방 안에서도 네. 현대중공업 청약해야 돼요 질문이 네.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배정이나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 청약은 해보셔라. 괜찮을 수도 있다. 네. 당연히 현대중공업은 아마 상장하는 날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현대중공업 완전 사업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옛날 현대중공업이에요. 옛날 현대중공업은 전체가 다 모여 있었고 네. 지금의 현대중공업은 뭐냐? 지주회사 전환한 다음에 다시 분리한 거예요. 사업회사만 딱 빼가지고. 그럼 현대중공업이 전 세계 어차피 1위라 조선 1위입니다. 원래 현대중공업 전 세계 조선 1위거든요. 그래서 조선 1위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분명히 공모청약을 하시면 좋겠죠. 네. 배정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약을 해도 배정 못 받을까 봐 그런 거지 제가.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차라리 그럼 대우조선해양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자 이쯤에서 한번 차트를 볼게요.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이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조선해양 하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 한국조선해양을 추천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제가 얘기 드렸어요. 3월 개그맨 황재성 씨랑 해가지고 막 하는 방송에서도 네. 제가 한국조선해양 추천했단 말이에요. 이때 올라가고 있을 때니까.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한국조선해양 하지 마라? 왜 추천 안 합니까? 아니 자회사 상장하는데 추천을 왜 합니까? 자회사가 사업회사 모든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회사가 상장하는데 그럼 그 사업회사를 주식을 사지 한국조선해양 중간지주사를 왜 사요 주식을?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가지고 있는 분들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진짜 가지고 있는 거. 만약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할 거면 이렇게 이슈 없는 대우조선해양을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그나마 이제 나은 거는 그거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바로 한번 이제 다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행 레저 카지노 면세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행 레저 카지노 면세 얘기 드리고 이번 주 흐름이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괜찮지는 않았어요. 그냥 약 소소한 정도? 소소한 정도. 근데 이거 중장기로 가는 거니까요. 어차피 여러분 잘 보세요. 11월에 위드 코로나 가는 순간 여러분 위아더 월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는 해외여행도 가시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판매 되겠죠, 당연히. 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 11월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예, 지금 가격 못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얘기 드리는데 지금 이 가격을 여러분들 분명히 못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충분히 보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조정식 매수 관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종목들 중에 물론 이거 종목들 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미 있습니다. 네. 있는데 여기 종목들 중에 신규 유망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유망 네. 종목이에요. 신규 유망 종목은 저희가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용 들어보시면 그냥 이거는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 또 이제 그런 거죠. 김장을 담궈놓고 네. 땅속에 묻어요. 내년에 꺼내요. 네. 그럼 잘 익어 있다. 아. 잘 익어 있을 종목이다라고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무료 공략주가 하나 나왔습니다. 히든 종목인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 공개해 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카메라 어플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께 한해서 저희가 종목명과 또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게임 및 메타버스 엔터 이쪽인데요. 게임주 매도 의견 그냥 지속 이거 지금 2달째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네. 반째. 한 달 반째 지금 게임주 매도 의견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 중국 정책 이슈. 중국 게임하지 말라잖아요. 뭐 진짜로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하지 말라잖아요, 중국이. 중국 사람들이 안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및 엔터 관련주도 8월 23일 매수 의견 이후 홀딩 중인데, 오늘 좀 어제 이제 중국의 네. 모 관영 매체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메타버스는 망상이다. 메타버스가 안에 게임 요소가 있잖아요. 네. 게임 요소도 있고 그 안에 엔터 요소도 있습니다. 엔터 IP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을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 대상인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때문에 하이브 폭락했습니다. 자, 하이브 폭락했고 엔터주도를 급락했는데 제가 하이브 폭락할 때 뭐라 그랬는지 노란통 메신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했을 때 뭐라 그랬냐 제가. 노란톡입니다. 하이브. 자, 하이브 보시면은 자, 중국 메타버스 규제 움직임에 하이브가 타격받는 것 같네요. 이미 저 9시에 이미 다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이브 쭉 밀리는데 내용 확인하고 매수 갑니다. 딱 전략을 세웠네요. 네, 매수 갑니다. 아니, 하이브 이렇게 밀리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올라왔어 다시. 못 샀습니다. 결국은 좀 더 밀리게 기대했다가 네. 밑에서 살려고 지금 막 입맛 다시 전부 다 제가 저 이거 보면서 하이브 보면서 입맛 다시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려와라 하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그냥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자 생각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엔터주 중국 이슈, 저는 엔터주들이 중국 이슈 때문에 밀리잖아요. 네. 사야죠. 아니 한알령 이후로 엔터주들이 중국에서 돈을 버나요? 원래 못 벌었어요. 원래. 네. 원래 못 벌었어요. 원래 못 벌었는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 더 벌 거 미리 반영된 건 있겠죠, 물론. 반영돼봐야 얼마나 반영됐겠습니까? 반영돼봐야 얼마나 반영됐겠어요. 그냥 그대로 반등 나올 수 있다. 중국 당국이 그러더라고요. 남자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BTS 경영한 거예요. 우리나라 BTS에 대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중국 당국이 자국 국민들이나 좀, 자국 국민 가수나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그 있잖아요. 그 액땡에서 네. 탈퇴한 그 크땡땡. 네. 그 사람 중국 사람 그 엑소 중에 나와가지고 중국 다시 돌아가는 애 있잖아요. 아니 그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분들 혹시 방송 보시면 아시죠?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네. 그 중국에 사고 쳤으니까 그럼 중국 사람 이상한 거지.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상한 거 진짜 중국 갔는데 그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서 막 여자분들 막 건들고 막 성희롱하고 막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거 아니 중국에서 한 거지. 중국 사람이 그 탈퇴한 지 한참 됐는데 네.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BTS랑 연관을 짓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엔터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엔터 관계에 다 이렇게 중국 없다고 쳐 그냥 중국 안 해도 돼. 그냥 중국은 전 세계에서 따가 되고 그냥 전 세계가 다 그냥 우리 문화를 즐기면 돼. 중국은 안 즐겨도 돼. 굳이 즐기지 마세요 이제. 굳이 네. 피곤하게 즐겨주려고 하세요. 그냥 안 즐겨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밀리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시면 된다. 중국 말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자기들끼리 살라고 하세요 그냥. 네. 열심히 지들끼리 뭐 그냥 뭐 경극이나 보면서 그냥 뭐 그냥 이상한 그 중국 영화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장면들 많아요. 중국 영화 보면요 막 애국심을 고취시킨다고 막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울고 있어요. 영화 배우들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장면에서. 아 그런 거 보면서 평생 감동하고 사시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전 세계랑 살 테니까 우리는 그냥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중국에 밀리면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는 마찬가지인데 게임주 언제 중국이 게임주 언제 우리나라 판호 열어줬습니까? 펄어비스 거 그거 하나 열어준 거 말고 뭘 열어줬어요 중국이? 예, 그냥 우리는 게임 중국에 안 팔게요. 안 팔면 되니까 우리 전 세계가 우리 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게임주는 아직 정신 좀 차려야 되니까 게임주 빼고 일단 엔터주는 밀리면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와 그리고 국내 코로나 상황 짚어봤고요. 관련주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시황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시황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 차량 경량화 관련주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서 언급됐던 관련주들 모두 급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히든 종목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의 궁극의 과제죠. 바로 충전과 무선 충전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히든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주에 차량 경량을 했고 네. 이번 주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 지지난주 전기차, 수소차 계속 얘기 드리면서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다음에 그다음 배터리 장비 다음에 차량 경량화 소재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 퍼즐이라고 해요. 이걸 다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퍼즐이 바로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전기차를 타는데 충전소가 없다? 네. 타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충전할 거예요? 뭐 맨날 배터리 큰 거 가지고 갖고 맨날 연결해가지고 맨날 충전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기차를 잘 타려면 충전소가 여러 군데 있어야 좀 충전도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 더 전기차를 사고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우리나라가 법을 바꿨어요.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무조건 얼마씩은 무조건 전기차 충전소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정해놨습니다.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충전소를 이제 더 이상 충전소가 안 질래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짓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침 우리나라 주택 공급 정책이 공급 정책으로 전환한 다음에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공급을 엄청나게 늘린다는 얘기는 뭐냐? 충전소도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냥 아파트 단지 하나 지을 때마다 충전소 몇십 개, 몇백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만든다. 그냥 무조건 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예. 내일 당장 전기차를 안 쓰고 지구가 망한다면 모를까. 예, 이거 진짜 무조건 그럴 수는 할 수밖에 없겠죠. 없어요. 네. 자,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충전인데, 자, 충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완속 충전은 한 열 몇 시간 걸려요. 이거 꽂아놓고 하룻밤 자야 돼요. 한숨 자야 돼. 네. 한숨 자야지 여러분들 일어나면 충전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완속 충전이 규모가 훨씬 더 크겠죠. 아파트 주차장에 이런 데 대부분 다 완속 충전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택 건설 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건설 경기 뭔가 공급 대책 나왔다 그러면 같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은 주택 아파트 단지 공급 정책 이런 거 나온다. 그거 같이 올라갑니다. 네. 꼭 그걸 염두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급속 충전은 소재 관련주도 위주로 접근해야 돼요. 소재 어떤 소재냐? 바로 급속 충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소재. 대표적인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죠. 네. 실리콘 음극재가 급속 충전 소재로 유명하거든요. 자,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 저희 이 시간에 히든 종목으로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지금 2배 갔어요. 참고로 해드리면 맞아요. 최근에 상승세가 그때가 좋았죠. 4, 5만 원대입니다. 지금 이미 2배 갔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가 관련주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관련주들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화면을 보자고요. 자,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시면 정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죠. 계속 지금 2020년에 쭉 늘었고 2021년 빨간색인데 2월에 잠깐 밀렸다가 지금 계속 성장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연기관 중심인 산업 수요 대비로도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다. 자,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전기차 관련한 산업 성장 속도입니다. 글로벌 전체 산업 성장 속도예요. 훨씬 더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 속도가 빠르고 있다. 아주 빠르다. 네. 이거는 데이터로 봐도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인다. 이게 지금. 자, 전기차 충전소 추이입니다. 2015년 이후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보시면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 가장 많아요. 중국이 가장 지금 전기차 충전소 증가하는 속도가 많은데, 그러면 중국 시장을 뚫어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예. 중국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려고 하면 돼요. 못 들어가게 해요. 참고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중국은요, 참고로 전기차 충전소 시장을 아무나 못 합니다. 자국 사람들만 해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은 다른 나라 가서 그러죠. 공정하게 무역하자고. 자기들은 다 닫아놓고 남들한테는 공정하게 무역하자. 너무 이기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충전소가 좀 빠르게 는 이유는 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중국이 전기차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업이 차를 싸게 팔고 충전소를 약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라운지처럼 해놔요. 라운지처럼요? 그러니까 회원제 라운지, 멤버십 라운지처럼. 그러니까 충전소는 네. 그 자기네 전기차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전소 딱 가면 네. 차 딱 충전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쓸데없는 건 되게 빨라요. 진짜. 네, 이런 사업 모델은 중국밖에 없는데 네. 참 쓸데없는 건 참 빨리 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이 좀 빠른 성장세에 있고 뭐 일본은 뭐 그저 그렇고요.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성장 속도는 거의 없어요.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아직도 목매어 있습니다. 일본은 저는 일본이 요즘 들어 이제 걱정이 돼요. 이제 아직도 도장 찍어, 아직도 팩스 보내, 아직도 전기차 충전소는 똑같아 숫자가. 아직도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원해요. 이거는 뭐 혼자 타임머신 타고 혼자 가 있어요 지금. 참 문제다.
자, 그럼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쭉 있고요. 급증하고 있고요. 충전 인프라가 네덜란드, 유럽 쪽하고 중국이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급속 충전기도 늘어나지만 급속 충전기도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죠. 급속 충전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급속 충전 기술이 중국이 조금 발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요. 완속 충전기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완속 충전기도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속도는 사실 중국이 완속 충전기에서 좀 느려요. 예. 중국이 성격이 이렇게 급했나? 예. 사실 성격 급한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 최고인데. 그렇죠. 예. 빼놓을 수 없는데. 중국이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 현대차 그룹에서 고속 충전 인프라 브랜드 이핏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핏이 있는데 전 이렇게 충전소도 이런 브랜드화하는 게 괜찮다. 전 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휴게소를 네. 갔다가 봤거든요. 아, 네, 네. 좀 신기했어요. 지송 씨는 실제 전기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 차는 안 되더라고요. 아, 왜 안 되죠? 이 차만 제외를 시켰대요. 아, 네. 현대차가 테슬라를 네. 미워하는군요. 그런가 네. 봐요. 뭐 좋은 전략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충전기 사업은 충전기 사업대로 하셔야지. 네. 아니야, 누구나 다 하게끔 해야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좀 대인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충전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현재 만들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종목을 이런 거 뭐가 중요하냐? 종목이나 얘기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얘기 드립니다. 근데 첫 번째 종목이 히든 종목이에요. 네. 자, 첫 이 종목은 번째부터.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은 완속 충전. 네. 어차피 완속 충전기를 훨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완속 충전 쪽에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 한번 떴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다시 밀렸어요. 딱 기회를 줬군요. 네, 다시 이 방송 지난주에 이번 주에 떴어요. 네. 이번 주에 떴길래 아 망했다 이거. 나 이번 주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TV 방송에서. 근데 며칠 뒤에 네. 다시 내려왔어요. 다행이네요. 이거 방송하라고. 이 방송하라고. 이 방송하라고 도와준 겁니다. 자, 노란통배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건 원익PN입니다. 원익PN이고. 네. 그 다음에 YM텍이 있습니다. 오늘 상장했어요. 오늘 상장했는데 릴레이라 그래가지고 계정기입니다. 이게 계정기를 국산화한 기업인데 무선 충전 시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YM텍은 사실상 무선 충전주 관련, 충전기 관련주, 특히 충전기 관련주도 그걸 한 차원 넘어선 무선 충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 끌어다 써서 막 꽂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큰 주차장에 전부 다 무선 충전 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차만 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만히 놔뒀는데 충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냥 편하죠. 네. 그리고 무선 충전, 급속 충전, 태양광 충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차 몰고 다니는데 알아서 충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지네요. 그런 거를 현재 지금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아직 상장사가 아니에요. 글자는 딱 세 자입니다. 이 회사. 네. 세 글자. 세 글자인데 비상장입니다. 곧 상장 예정인데 충전 인프라 관리 시스템 SI 전문, 소프트웨어 전문입니다. 이거 무조건 필요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선두입니다. 오. 곧 상장합니다. 공개는 노란톡 메신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정말 좋더라고요. 오. 정말 탐나는 회사입니다. 뭐 얼마 남은 건가요? 상장 예정이? 상장 조금 남긴 했어요. 남긴 네. 했는데 네. 비상장 어차피 여러분 이거 저한테 듣고 비상장 구하려고 해도 절대 못 구해요. 네,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네. 주변에서 이거 비상장 주식 있어야 하시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예요? 절대 유통 아예 없습니다 지금.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말고 미국 쪽도 충전기만 미국도 다 깔 거고 중국도 깔 거고 다 까는데 그럼 해외 주식하면 어때요? 좋죠. 예, 그래서 차지 포인트 티커가 CHPT입니다. CHPT고요. 차지 포인트. 자, 미국 주식 차지 포인트 CHTP로 검색하시면 돼요. 예, 이 충전기, 충전소가 아니고 네. 충전기를 제조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충전소는 여러분들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이제. 네. 충전소는 분명히 충전소를 하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충전기들을 조립해가지고 땅만 사든지 임대하든지 해가지고 거기다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전소는 우후죽순 브랜드가 생길 수 있어요. 현대차가 먼저 그렇게 먼저 만든 거고. 네. 그럼 충전소들은 여러 군데가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충전기는요. 충전기는 그냥 아무나 팔면 돼요. 얘한테 그렇죠. 팔고 해도. 그럼 누가 유리할 거냐는 거죠. 네,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네. 높다. 오늘은 그걸 좀 미국 보시면 좋을 것 주식까지 딱 같아요. 공개를 네. 해주셨네요. 이거는 공개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너무 유명한 회사라 제가 이거 가린다 그래도 포털 사이트 검색만 하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공개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관련주들은 자 보시면 좋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아모센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오늘 네. 상한가 갔거든요. 네. 우리 김지성 캐릭터님께서 오늘 네. 시스템 단타로 이 종목 잡았어요. 자, 노란통으로 아까 둘이 서로 네. 얘기했거든요. 아모센스를 우리 김지성 캐릭터가 오늘 시초에 잡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상한가 갔어요. 이것도 17,400원에서. 참고로 이것도 충전 관련주입니다. 자, 충전 관련주입니다. 이 회사 보시면 아시겠 무선 충전 차폐 시트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모센스 무선 충전 관련주예요. 궁극의 기술. 네. 전기차 충전의 궁극의 기술 무선 충전. 무선 충전 관련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기차 충전기 좋아요. 오케이. 네. 자, 예전에 휴대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했던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 지금 다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때 무선 충전 기술 갖고 있던 또 모든 회사들을 지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들 다시 다 올라갈 거예요. 아모센스가 그런 겁니다. 아모센스 원래 무슨 회사였냐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회사였어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전기차 무선 충전 이슈가 갑자기 불거지면 오늘 상한가 간 거거든요. 그럼 이 회사만 있겠냐고. 이 회사 말고 더 있다니까요. 더 있는 거 알려주세요. 노란톡 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더 있어야 알겠습니다. 오늘 공약주 마지막에 2개가 나왔는데요. 완속 충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 한 종목, 또 그리고 이제 충전 관리 시스템 관련주가 또 한 종목, 2개가 총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따로 또 이 AI 시스템 관련해서 단기 매매에 관련된 이야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로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오늘 나갈 공약주의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화면 옆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카메라 이제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 이 방송 끝나면 바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 우리가 사실은 한 이슈가 더 남아있긴 했어요. 지난주도 못했는데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빠르게 하죠? 하십니다. 빠르게. 네. 자, 곧 누리호 발사하잖아요. 누리호 발사 언제 합니까? 누리호 발사가요. 발사일이 10월 21일입니다. 자, 10월 21일 날 원래 이거 방산주 관련해서 갖고 온 거예요. 네. 지난주에 이미 노란통 메시지에 다 이거 올려드렸어요. 그냥 올려드렸고요. 여기서 유망 종목 얘기 드렸어요. 네. 그냥 공개할게요. 이건 그냥. 이건 공개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보세요. 자, 누리호 발사 10월 21일입니다. 유리호 발사하면요 그냥 올라요. 그러니까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오른다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오르는데 무조건 오르는데 흔들면서 가겠죠. 그냥 쭉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리호 발사가 만약 성공했다 그럼 더 갈 거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인텔리안테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있고 세트레가이가 대장주예요. 세트레가이가 대장주,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가 대장주고 세트레가이는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도 누릴 때 잡아야 된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LIG 덱스원 방산으로 보자. 우리는 방산으로 가자. 방산 종목으로는 방위산업. 결국 이거 우주항공개발 방위산업하고 연관돼 있고 KF-22 전투기랑 연관돼 있고 우리나라 요즘에 뭐 있습니까?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만들었잖아요. SLBM 만드니까 중국이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지금 너네 지금 우리 중국 경향에서 너네 만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정도 안 했어요. 긍정도 안 하고. 일본 그러니까 중국 그 관영 매체는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이 SLBM 만든 이유는 일본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입니다. 둘 네. 다. 셋 다죠, 셋 다. 지금 우리 윗동네 하나랑 셋 다입니다. 일단 그 항공우주 있고 제가 이게 땡땡땡 전 세계 극소수만 성공한 A사 레이더 개발 보잉에서 심지어 보잉에서 이사 지분을 샀어요. 네. 보잉에서 레이더 장비 전문 요게 마음에 안 들어요. 윤석열 후보 대선 테마주인데 요즘 윤석열 후보 이상한 잡음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좋은데 이 종목 공개할게요. 그냥 공개하자면 이 종목 뭐냐면요. 휴니드입니다. 휴니드. 헤니드요? 휴니드. 휴니드. 휴니드인데 휴니드 지난주에 공개해드렸어요. 노란통 네. 메시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물어보세요. 들어와주셔서. 지난주에 김본님이 여기 이 방에다가 지난주에 공개했다는데 맞나요? 예, 공개했다니까요. 공개했는데 올랐겠죠. 당연히 차트 보세요. 안 올랐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아직 멀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슈는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저희 다음 한밤주자백에서도 주린이 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